안녕하세요. 시장 흐름. 주말 미증시가 3대 지수 모두 급락을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말씀드렸듯이 큰 그림에서는 여기서 다시 신고가를 내면서 가는 건 피날레를 치러 가는 거라서 좋지 않은 거고, 이쯤에서는 조정을 주는 것이 더 좋은 거라 했습니다. 이거 수없이 강조드린 것이니 잘 알고 계시면 되고요. 올해 그림으로는 이놈들도 관세전쟁과 이에 따른 이해관계, 그리고 지수와 피테크 종목들에 대한 밸류 부담으로 등락을 주는 학습권 흐름일 가능성이 높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기 침체, 대공황, 스태그플레이션 등등 온갖 안 좋은 애기들이 장이 조금만 빠지면 너도 나도 떠드는데요. 전혀 개의치 않으셔도 된다 하겠습니다. 경기가 둔화되는 건 맞지만 여전히 침체의 가능성은 그 어떤 지표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고, 또 성장을 하는 나라는 미국이 유일하기에 올해도 글로벌 자금은 미국으로 몰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시면 됩니다. 물론 단기적으로는 많이 올랐고 관세 정책 등으로 유럽 등과 갈등을 빚으면서 일부 자금이 신흥국으로 이동하고 있지만 우리 시장도 유럽 자금의 일부가 유입되었고요. 이건 순환매 차원으로 보시면 되는 거라 보십시오. 그래서 주말 미증시는 급락을 했지만 금요일은 옵션 만기일이었죠. 그래서 온갖 안 좋은 애기들이 나왔을 거고, 이에 중국 제2의 코로나 같은 애기도 나오고요. 이건 중국이 오늘 경고할 것으로 봐선 당장은 크게 신경 쓸 건 아니고요. 해서 당장의 골로 가기보다는 등락을 주면서 버티거나 좀 더 내려와주면 이건 기회를 주는 것이 더 좋은 거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에 우리는 미증시 하락에 비해서 아주 강한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시장 내면의 모습으로는 삼전이 떡하니 고개를 세우고 있기에 지수를 받쳐주고 있고, 여기에 삼성그룹주들도 힘을 보내고 있고요. 또 여기에 저 꼭대기에 있는 섹터 종목 조방, 원, 전력, 로봇 등이 급락이 안 나오고 나름 버티고 있어 지수가 강하다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2차전지 LG엔솔, 삼성 SDI 등이 버텨주고, 이는 코닥에서도 힘을 발휘하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지수 하락은 걱정할 것이 없어 조정이 오면 찬스일 뿐이고 저가 매수로 대응해야 함을 아시면 되고요. 계속 강조드리지만 지금은 지수보다는 섹터 종목 대응이 아주 중요하다라는 것을 반드시 명심하셔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급과 매크로 환경에서는 내일 금리 인하가 있는데 인하할 가능성이 유력하죠. 물론 하면 안 되는 거지만 한다는데 말릴 방법 없는 거고요. 금리를 인하한다는 것은 유동성을 푼다는 거죠. 즉 돈을 푼다는 뜻이기에 증시에는 호재가 되는 겁니다. 부동산 살리겠다고 지랄하는 거라서 결국엔 나라와 서민들을 죽이는 거지만 우리는 투자자로서 수익에 도움이 되는 정책만 보면 되는 거고, 이에 맞게 대응해서 수익만 올리면 되는 거다 했습니다. 작년에도 부동산에 막대한 돈을 풀면서 이 낙수효과로 장이 올랐다는 게 핵심이라고 했는데요. 이번에 금리 인하도 똑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돈을 푸는데 환율이 오히려 빠지고 있는 건 신기한 건데, 한마디로 금리 인하하려고 밑작업 하고 있는 것임은 알아채야 하는 거죠.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하는 겁니다. 또 여기에 조금 전 상법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했다고 하죠. 이는 장기적으로 우리 증시가 레벨업으로 가야 하는 가장 기본적으로 최고의 모멘텀이라고 했는데요. 아주 반길입니다. 물론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많지만 이 또한 금리 인하보다 더한 호재임을 알고 가시면 되고요. 이렇게 시장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하고, 이에 저 꼭대기에 있는 섹터 종목은 접으시고 바닥권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새로운 시세를 여전히 지속적으로 공략을 해야만 안전하고 편하고 나아가서 대박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하셔야 하겠습니다. 중요한 차트는 어제도 설명을 드렸으니 잘 참고하시면 되고요. 오늘은 3전 에코프로비엠의 차트를 보시고 향후 흐름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삼성전자 일봉 바닥을 탈출하고 있는데 여전히 지수에 비해서는 못 미치고 있는 모습이라서 기어서 가든 날아가든 간에 더 간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피보나치로 봤을 때 23.8 아래 동그라미는 강제 되돌림 구간이라고 해서 무조건 적으로 반등이 나오는 자리라 보시면 되고요. 장이 어지간만하면 38.2위 동그라미 까지는 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강조 많이 드린 거죠. 종목들 목표가 정할 때 가장 많이, 그리고 신뢰도가 높은 키법이니 암기하시고 종목에 대응하시면 됩니다. 다들 목표가는 이 방법으로 잡는 겁니다. 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에코프로비엠 주봉 뜨기 전에 일봉으로 상세 설명 드렸었죠. 이번엔 주봉을 한번 보죠. 장기 하락 채널 상단 돌파 중, 그리고 이번주 양봉이면 척삼병, 그리고 300주선을 저점으로 이중바닥 짝궁뎅이 마이너스 선 수용어 만들고 가는 중, 20주선 돌파 중 일봉에선 21선 이중바닥 301선 300주선 중장기 고점 저점 잡는 최고의 피법이라고 했습니다. 종목별 섹터 흐름, 지금은 지수보다는 섹터 종목이 중요하다고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는데요. 진작부터 시장의 변화를 미리 알려드리고 준비해드렸는데 정확히 그대로 가는 모습이죠. 잘 따라서 한 분들은 지금 좋은 결과 내면서 장을 즐기고 계실 거고, 그렇지 않고 따로박 드신 분들은 웃지 못하고 계실 겁니다. 저 꼭대기에 있는 쪽 방, 원, 전력,
로봇은 쳐다보지 말고 새롭게 시작하는 삼전그룹 주소부장. 음식료 2차 전지가 중심이었는데 다들 바닥에서 많이 올라왔죠. 그래서 이놈들도 지금은 막 추격하고 할 게 아니고요. 조정시에만 노리셔야 하는 겁니다. 3전은 위차트 설명드렸으니 잘 참고하시면 문제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내려오면 당연히 찬스인 거죠. 누차 강조드렸지만 이렇게 안전하고 튼튼하게 계좌를 묵직하게 불려줄 주축돌 같은 수익을 내면서 가야만 장이 흔들리고 해서 다른 곳에서의 손실이 좀 나더라도 계좌가 박살이 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불어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이것저것 샀다 팔았다 하면서 잦은 매매하고 하면 한두 번 손해로 계좌가 박살이 쉽게 나기에 절대 계좌가 불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 반드시 깨달으셔야 하는 겁니다. 3전향 레거시 쪽을 봐야 한다고 했죠. 엔비디아향 한입축은 이제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올해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을 건데 이때도 등락이 나올 수 있지만 크게 기대할 건 없다 보십시오. 강조드렸던 신텍, DB하이텍, 텔비, 하나머티리얼즈가 말씀드리고 고수익을 주었는데요. 지금도 여전히 견고하죠. 하지만 이들도 지금은 조정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 자동차는 올해는 완성차보다는 부품이라고 했는데요. 완성차도 관세 부분은 반영이 다 되어서 별건 없지만 아직 불확실성이 남아있기에 강하게 치고 가지는 못하죠. 하지만 멀리 볼 때는 이럴 때 사두는 게 맞다는 것 아시고요. 모비스, 글로비스는 여전히 좋죠. 글로비스는 등락을 주면서 가는 거고요. 모비스도 올해는 잘 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3분들은 잘 간수해 가시면 되고요. 조정시에는 매수 관점입니다. 부품주는 GM밸류체인 스웨인 SL을 조정시에 보시면 되고요. 음식료는 강조드렸던 풀무원이 터졌고 대상도 빙그레드, 롯데헬프도 모두 급등 수익을 주고 있는 거 보고 계시죠. 여기에 삼양식품, 오리온, 동원산업 등등까지 죄다 터지고 있는데요. 경기 둔화의 대안으로 필수 소비재가 움직여서 그렇다고는 하지만 이건 덤이고요. 근본은 여전히 강력한 수출 성장 모멘텀, 그리고 미국에 공장이 있는 관세 수혜주임을 아셔야 하고요. 이에 지금은 오른 것들은 추격하는 거 아니고 좀 더 가면 비중을 좀 줄이고 다시 내려오면 노리는 전략이고 모서르고 새로운 모멘텀. 러우 종전 관련주는 조정시 부지런히 쭉쭉하시면 된다 하겠습니다. 화장품도 종목별 차별화가 나오면서 실리콘2, VT 등은 반등을 하는데 코스메카 코리아, CNC 인터내셔널 등은 여전히 하락세죠. 코스맥스, 아모레 등도 여전히 바닥을 끼고 있고요. 여전히 수출 성장은 좋지만 미국에서 공급 가행이 나오고 있다고 했죠. 이 영향이 크고 또 여전히 밸류가 비싸기 때문이란 거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놈들은 추후 핵심 종목만 좀 더 빠지면 절호의 찬스가 온다는 것 아시면 됩니다. 금융은 밸류업의 중심에 있는데요. 은행, 보험 등은 볼 거 없고요. 증권주가 핵심이라고 했죠. 대형 증권사를 중심으로 조정시에는 찬스라는 것 아시고 향후 수많은 모멘텀이 부각이 되면 날아가지 말란 법 없다는 거 아셔야 합니다. 종목들 월봉을 보시면 답을 할 수 있습니다. 상법 개정은 대형주에서도 호재가 많이 나올 종목들이 있겠지만 진정한 대박은 중소형주라고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고 있죠. 단 이건 기업 분석과 정보가 있어야 하기에 개미들이 종목을 발굴하기에는 불가능한 게 흠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 정도 되면 이런 걸 놓칠 리가 없겠죠. 지금 멤버십분들 매집 부지런히 하고 있는데 조만간 움직일 것 같은데 기대가 큽니다. 그리고 한알령은 해제 가능성은 높지만 알 수는 없으니 무리하게 추격하면 안 된다고 했고요. 또 핵심은 K미디어, 영상 콘텐츠라고 했습니다. 게임은 여전히 빌빌이라 네카오도 잘 봐야 하는데 네이버는 좋은데 카카오는 별로죠. 모멘텀이 달라서 그런 거고요. 네이버는 조정시에, 카카오는 정권 교체 수혜주로 보고 조정시에 노리시면 됩니다. 재건주는 러우 종전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강하게 못 가는 이유는 다들 알고 계시죠. 그래서 비중을 좀 줄이고 일부만 가지고 가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건설주도 국내 경기 부양 기대감과 SMR 수혜주로 봐야 하고 강한 흐름인데요. 현대건설을 대장으로 보는데 아주 견고하죠. 역시 조정시에는 노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설거지 중이니 빠져나오시라고 강조했던 조방원 전력 로봇은 더 이상 강조 안 드려도 잘 아시겠죠. 조선은 오늘 중국 제재 이슈가 나와서 반등했지만 가장 먼저 고점을 치고 빠지고 있는 거고요. 전력기기도 딥시크 이후 저비용 고효율의 변수가 생긴 건데 우리만 쏠림으로 더 치고 버틴 거라고 했는데 오늘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데이터 센터 취소 이슈가 나오고 있다는 거. 이에 원전은 당연히 따라 붙는 거고요. 광산이 유럽 패싱에 한국산 무기 수혜라면서 유일하게 좀 버티고 있지만 이 역시 충분히 반영이 되었다는 것 아셔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당장에 골로 가는 급락이 나오지 않고 이렇게 버티고 등락을 주면서 빠지면 개미들은 진작에 고점 친 줄을 잘 모른다고 했는데요. 이런 식으로 결국에는 가랑비에 옷 젖듯이 나중에 지나고 나서 보면 마이너스가 수십 %, 반토막이 나 있게 된다는 것 명심하셔야 합니다. 로봇도 레인보우가 버티고 있지만 여기서 더 가봐야 얼마나 가겠으며 더 갈 자리나 있나요? 또 이들은 지금은 털기 위해서 등락을 주면서 희망회로 돌려가면서 성장이니 뭐니 하면서 계속해서 개미들을 꼬시지만 공매도도 재개가 되는데 용가리 통뼈 아니죠.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버티다가 털어내다가 공매도의 재개가 가까워지고 이슈가 부각이 되고 말이 많아지면 어느 순간에 마지막 물량 털어내면서 급락이 나오고 할 겁니다. 주식 하루 이틀 하는 거 아니고 이런 거 한두 번 본 거 아니고 매번 겪는 반복인데 왜 개미들은 항상 당하고 불나방이 되는 걸까요? 우리 회원님들 중에서는 불나방이 없으셔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은 나중에 충분히 빠져서 가격 메리트가 오면 그때 다시 보는 거고요. 급락 변동성이 나올 때나 단타나 초단타나 노리는 겁니다. 코닥은 소부장은 삼성향 레거시 쪽을 보시면 된다고 했고 바이오 플랫폼과 2차전지인데 바이오는 알테, 보로, 리가, ABL을 버티고 있는 형국이죠. 하지만 이놈들도 위로 갈 수는 있지만 그래봐야 에러가 나오지 않으면 소용없는 거고 또 나와봐야 뉴스의 팔자가 될 거고요. 또 지연되거나 안 나오면 언제든 급락이 나올 수 있음을 아셔야 한다 했습니다. 고점에서 강하게 치고 가지 못하고 장이 등락이 나오면 불안감이 커지고 차익 실현 욕구가 커지고 그러면서 작은 이슈나 심리에도 변동성이 크게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공매도 재개되면 공격 대상 1순위 아닙니까? 펀더멘탈로 오른 게 아니고 기대감으로 이슈로 오른 건데요. 이거 기본 아닌가요? 이런데 지금 이런 걸 이 자리에서 추천하고 사라고 하는 놈들 양심이 있는 겁니까? 사라고 하는 놈들도 나쁜 놈들이지만 그냥 혹해서 사는 개미들이 더 나쁜 겁니다. 바이오는 차트에 의한 단타, 초단타만 남은 자리임을 명심하십시오. 2차전지는 오늘도 강한 모습이죠. 장이 흔들려도 바닥에서 올라오는 새로운 시세기에 잘 버티고 오히려 상승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대로 가고 있죠. 물론 이놈들도 오늘 LG엔솔, 삼성 SDI까지 수급이 퍼지는 걸 보면 단기는 부담스러운 자리까지 올라 온 것을 알 수 있지만 여전히 조정 시에는 매수 관점으로 봐야 한다는 것. 그리고 2차전지 관련주는 너무 많지만 다 취할 순 없는 것이니 대장, 대표주만 하면 된다고 했죠. 잘 산 분들은 수익을 즐기시면 되는 겁니다. 에코프로모티, BM, 사실 이렇게까지 미리 알려드리고 종목까지 찍어드리면서 수익 내주는 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닌데요. 지금까지 계속해서 떠먹여드리고 있죠. 암튼 다들 수익 많이 내고 계셔서 뿌듯한데요. 근데 이런데도 수익 못 내시고 혼자서는 도전이 안 되겠다 라는 분들은 멤버십에 함께 하십시오. 좋은 결과 내실 겁니다. 더 늦기 전에 오셔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렇게 양시장 모드에서 대표주들이 움직이고 있기에 개별 종목들은 힘을 쓰지 못하는 장임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슈로 반짝이는 개별주, 테마주들도 하루가 멀다 하고 장침 맞는다는 것을 아시고요. 또 중소형 개별주들은 더욱더 단타도 쉽지 않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대표주로 수급 블랙홀 현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이런 시장의 흐름과 수급적인 측면을 잘 아셔야 합니다. 오늘은 이 정도 정리해드리면 대응하시는 데는 문제 없을 것 같고요. 따로 국밥 드시지 말고 잘 따라 하셔서 수익 많이 내셨으면 하고 또 나중에 대박을 노릴 보석들을 부지런히 사두셨으면 합니다. 제 전략과 추천주 밖은 지옥 불구덩이임을 아시고 잘 따라서 하셨으면 합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